네, 오늘부터는 태양계 3단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에는 지구와 달,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계의 구성, 이렇게 커다란 단원 안에 두 개의 작은 단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지구와 달을 배우겠죠? 지구와 달에는 지구와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 운동하는 지구, 가려지는 태양과 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알아봤듯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네, 태양계에서 지구와 달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태양계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과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달, 이거 관련돼 가지고 알아볼 거고요. 오늘은 첫 시간인 지구와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지구 위에서 살고 있지만 그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지만은 많이 어려울 거고요.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달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의 크기입니다. 지구의 크기. 지구의 크기를 재는 과정에서 에라토스테네스라는 학자가 측정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하지라는 날이 있는데요. 해가 가장 높이 뜨는 날을, 그 절기를 하지라고 합니다. 하지. 그런데 에라토스테네스 학자가 살았던 지역에 알렉산드리아의 높은 탑이 있었는데 하진날에 그림자가 생겼대요. 해가 아주 높이 떠도 그림자가 생겼나 보네요. 그런데 옆에 좀 많이 떨어진 도시이긴 하지만 시에네 지역의 우물에는 그림자가 없이 바닥까지 깊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를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를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가정을 합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에라토스테네스의 가정 첫 번째,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여러분, 피자가 이렇게 있고요. 8등분으로 나눴다고 합시다. 그때 피자 한 조각이 있으면 이 피자 한 조각이 호의 길이가 10cm라고 할게요. 8분의 1 조각인 이 한 조각이 전체 8분의 1인 한 조각이 10cm라고 하면은 피자 한 판의 둘레는 몇 cm가 되죠? 네,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80cm가 돼요. 8분의 1 조각이 10cm였으니까 한 판은 80cm가 되겠죠. 자, 이거를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8분의 1 조각의 10cm라고 했으면 8분의 1 조각을 8번 곱한 전체의 피자 한 판의 둘레는 80cm다 라는 비례식을 세우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이번에 두 번째 가정을 보도록 할게요.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 말이 좀 어려운데 지구의 어느 지역이든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 태양이 이렇게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구는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에서 빛이 한 줄기 오는 것 같지만 지구 전체를 비추는 수가 있겠죠. 지구를 크게 그리고 지구에 들어오는 빛을 그려보면 이렇게 모든 지역에 여기 모든 지역에 전체가 되겠죠. 이 전체 지역에 들어오는 햇빛이 모두 평행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에라토스테네스는 두 가지 가정을 합니다.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라는 가정을 통해서 지구 둘레를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 둘레의 측정인데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살았던 알렉산드리아 지역, 여기는 엄청나게 과거에 유명했던 지역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높은 탑이 있지만 시에네 지역에는 우물이 있었고 하진날의 시에네 지역은 햇빛이 머리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이 우물 깊은 곳까지 비쳤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그림자가 생겼다고 했죠. 자, 평행하는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이 알렉산드리아 탑에 만들어낸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이때 잘 보세요. 자,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이 평행하다. 자,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을 선생님이 요 색깔로 평행. 그런데 탑이 세워진 걸 보니까 탑은 지구 중심에 수직하게 해야지만 중력을 받아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세워야지만
높이 쌓을 수 있겠죠? 자, 두 평행선에 지나가는 선을 가지고 우리가 동의각, 억각 등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각도, 이걸 세타라고 있는데요. 이 세타는 평행선에서 두 선을 지나는 직선의 억각과 동일하겠죠. 그죠? 자, 탑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삼각형에서의 꼭대기 각인 이 각도가 평행선의 억각을 통해서 알렉산드리아 지역과 지구 중심 시인의 지역을 잇는 이 호가 있는데 그때의 각도와 동일합니다. 이해되나요? 네, 각도를 찾았어요. 아까 피자 보세요. 피자 8분의 1 조각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지금 방금 360도 중에서 여기 호가 있는데 그때의 호의 중심각이 세타다라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피자 한 조각에 여기 10cm를 찾았듯이 피자 한 조각의 호의 길이를 찾아야 될 텐데 이 호의 길이는 직접 걸어갔대요. 동동동동동동동 925km가 나왔대요. 킬로미터가. 자, 그러면은 아까 위에서 완전한 구형일 때 하나의 조각을 가지고 전체를 찾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의 각도 세타일 때는 여기의 길이가 925km였다. 그러면 전체 둘레를 나타내는 360도일 때는 둘레가 몇일까? 그리고 둘레는 2πr 이렇게 해가지고 원의 둘레를 찾았었죠. 그래서 이러한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알렉산드리아의 남쪽에 위치한 시에네에서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진날 깊은 우물바다까지 햇빛이 다다른다. 내가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하진날 같은 시각에 그림자가 생기는데 시에네에서는 왜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걸까? 햇빛은 평행하게 지구로 들어오는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군. 우물의 바닥까지 햇볕이 다다른다는 것은 하진날 태양이 시에네에서는 수직을 이룬다는 것이고 알렉산드리아에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은 태양과 수직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군. 그렇다면 막대기 하나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할 수 있겠어. 먼저 왕에게 전가를 전하는 연락병을 만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의 거리를 알아내자.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 거리는 5,000 스타디아입니다. 그리고 하진날 알렉산드리아에서 땅의 수직으로 막대기를 세우자. 이때 막대 끝과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을 재면 7.2도. 막대 그림자 각도는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사이의 중심각과 엇각으로 같군. 그럼 7.2도에 해당되는 거리가 5,000 스타디아였으니 360도에 해당되는 거리가 지구 둘레겠구나. 아하! 계산하면 지구 둘레는 25,000 스타디아이군.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지구의 둘레는 실제 지구의 둘레 약 4만 킬로미터보다는 크지만 당시의 측정 기술을 고려하면 상당히 정확한 값이다. 에라토스테네스는 수학, 천문학, 철학, 문헌학, 역사학, 지리학, 시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수학과 천문학 분야에서의 업적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네, 잘 보고 왔나요?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러한 부분을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91페이지를 보시면 이 부분, 탐구 부분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중심각은 7.2도가 나왔죠? 7.2도. 호의 길이는 925km. 자, 지구의 둘레를 측정할 건데 그때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자, 360도를 돌면 둘레가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한 건 7.2도와 7.2도의 중심각을 가지고 있을 때 925km라는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해볼게요. 가까운 것끼리 곱하고 먼 것끼리 곱했을 때 같아야 되죠. 자, 계산을 해보면 가까운 거 둘레 곱하기 7.2도는 먼 거 360도 곱하기 925km. 자, 둘레를 알고 싶으니까 둘레를 남겨놓고 7.2도를 오른편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 식을 계산하면은 4625 정도가 나온대요. 46,000km 정도가 나온대요. 자, 에라토스테네스 똑똑하지 않나요? 그림자가 생기고 안 생기고 거를 통해서 지구가 둥글고 지구의 둘레가 어느 정도인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게 찾아내냐? 오늘날에는 경도, 위도, GPS 거리를 사용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도, 위도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자, 경도, 위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적도가 있고 북극이 있고 그리고 지구 중심이 있겠죠. 일단은 위도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위도. 자, 위도는 무엇이냐면 위도는요. 적도와 지구 중심을 이루는 선과 내가 올라와 있는 이 위치를 이렇게 그었을 때 적도에서 얼마만큼 올라왔는지를 알아보는 게 위도예요. 위도. 그 위도를 나타내는 선. 자, A의 위치와 동일한 부분이 반대쪽에 있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에 전부 다 A와 동일한 각도를 가진 녀석들이 모여져 있겠죠. 그래서 요 선을 위도를 나타내는 선이라고 위선이라고 합니다. 요 선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보면 적도를 긋는 선의 평행선으로 이렇게 그어 나가면 이게 위선이 됩니다. 요 선들은 모두 다 같은 위도를 가지고 있어요. 위도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위도는 북쪽으로 90도만큼 쭉 올라갈 수 있고요. 남쪽으로도 90도만큼 갈 수 있어요.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번엔 경선을 할 건데 경선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적도에 평행한 선이 있다면 적도에 수직한 선이 있습니다. 자,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를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합시다. 자, 북극과 남극을 잇는 선 중에 저기 적도의 수직한 선을 얘를 뭐라고 하냐면 위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니치 천문대가 0도예요. 0도인데 이 선을 그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그리니치 천문대로부터 해서 동쪽으로 쭉 그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동쪽에 그어진 경선이라고 해서 동경이라고 말하고요. 그리니치 천문대를 가지고 서쪽으로 그어지면은 그 선을 서경이라고 해요. 자, 그리니치 천문대를 쭉 돌고 서쪽으로 쭉 돌면은 언젠가 만나겠죠. 그 점이 몇 도 정도가 되겠어요. 위에서 본다면 그리니치 천문대를 가지고 동쪽으로 180도, 서쪽으로 180도를 돌면은 만나겠죠.
그래서 위선은 동경 180까지 있고요. 서쪽으로는 서경 180도까지 있어요. 자, 이렇게 위선과 경선이 있으면 지구의 어느 위치이든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제 현재 지구에서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지구 둘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일한 경도상에서 동일한 경도라고 하면은 북극과 남극을 적도를 수직으로 지나는 선 중이 같은 선 위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파란 선의 A와 B 위치는 같은 경선 위에 있죠. 그래서 동일한 경도상에 위도가 다른 두 지점. A와 W는 적도와 중심으로부터 올라온 각도가 다릅니다. 위도가 다른 두 지점을 찾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위도차는요. 위도의 차이죠. 첫 번째 A와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B가 만들어내는 각도의 차이예요. 그럼 차이가 어디가 나오냐면 여기가 나오겠죠. 여기가 위도차라는 겁니다. 이 위도차는 곧 부채꼴의 중심각이에요. 자, 부채꼴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좀 더 확장해서 여기에서 부채꼴은 어떤 거냐면 요 부채꼴입니다. 요 부채꼴의 중심각이 세타라는 겁니다. 위도의 차이가 부채꼴의 중심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배웠듯이 원에서 하나의 조각을 찾았고 이 조각의 각도가 세타라고 하네요.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를 알아내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를 알아볼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A와 B의 거리는 요즘에는 GPS 값으로 두 지점의 거리를 아주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식을 만들어 보면 360도라는 한 바퀴를 돌렸을 때 나오는 지구의 둘레는 위도차, 작은 호의 중심각이라고 했죠. 그 위도차와 그 두 지점 간의 거리의 비율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91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광화문과 정남진 전망대는 하나의 경선 안에 있대요. 하지만 두 지점은 위도가 각각 다르대요. 그 위도가 37.5, 34.5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도 차이가 중심각이기 때문에 37.5에서 34.5를 빼면은 3도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호의 길이는 GPS로 측정하니까 340km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식을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작은 식 호의 길이의 비율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도에 해당하는 호의 중심각은 340km라는 호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360도로 돌렸을 때는 지구 둘레가 나오겠죠? 아까 위에서 푼 것처럼 지구 둘레를 계산해 보면 3도 360도 곱하기 340km가 나올 거예요. 이를 계산해 보면 약 48,000km라고 합니다. 아까 위에서 계산한 46,250km와 48,000km는 차이가 있죠. 하지만 그 그리스 시대의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그 이 값이 부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업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과서에도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정리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1에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 과정 2에서의 현대적 방법으로의 지구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비교를 하니까 차이가 났었죠. 차이가 났었습니다. 4625km와 408km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이 두 개의 차이가 나는 까닭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이러한 차이를 나게끔 한 이유는 에라토스테네스의 가정이 하나가 잘못됐었어요. 에라토스테네스의 가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다. 지구에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가 있었죠. 그 중에서 요 지구는 둥글다가 잘못됐습니다. 현재 지구는 타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적도가 더 두껍고 극지방은 더 얇은 그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이 처음에 잘못됐고요. 그리고 에라토스테네스는 정갈병을 한테 물어봐서 알렉산드리아 지역과 시에네 지역의 거리를 925km라고 알아냈죠. 이때는 사람이 직접 걸었기 때문에 부정확한 정도가 아주 크겠죠. 그래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이렇게 차이를 나타낸 이유는 지구는 둥글다라는 가정이 틀렸고 거리 측정에 있어서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다음은 달의 크기를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달도 우리 눈에 멀리 있는 거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수학의 닮은비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삼각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커다란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이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이쪽 빗면과 여기 높이를 공유하고 있고 각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닮은비입니다. 나중에는 여기가 각도가 똑같다고 해가지고 AAA 닮음이라고 배울 거예요. 자, 이런 닮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비례식을 세울 수 있는데 그 비례식을 보시면 A와 B의 짧은 삼각형의 빗면은 A와 B'이라고 읽어요. 이거를 B'과의 비율은 A와 C와 A와 C'의 비율과 같다. 또한 BC와 B'과 C'의 비율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삼각형의 비율을 대 큰 삼각형의 비율은 어느 변에서나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를 이용해서 달의 크기를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눈에서 달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물체로 여러분 눈에서 작은 물체를 왔다 갔다 하면은 달을 가리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 가리는 시점에서의 삼각형을 보는 겁니다. 어디가 삼각형인가요? 한번 그려볼게요. 눈에서 둥근 물체까지의 거리와 눈에서 달까지의 요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요 삼각형이 위에 있는 수학의 닮은 비를 이용한 그때 예시를 든 삼각형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달의 지름이기 때문에 달의 지름이기 때문에 달의 지름의 비율에 해당하는 여기 물체의 지름과 물체의 거리와 달까지의 거리 부분을 가지고 비례식을 세우면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우면 글로 써볼게요. 물체의 지름은 달의 지름과 어떠한 비율을 가질 텐데 이거는 눈과 물체까지의 거리와 눈과 달까지의 거리의 비율과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비례식을 세우는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측정한 값은 뭘까요? 있을까요? 값으로는 7.2도와 925km였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막대를 세웠을 때 빛이 비스듬해서 그림자가 생겼을 거예요. 그때 막대와 그림자를 만드는 그 빛의 이루는 각을 7.2도라고 측정을 했죠. 그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막대 끝에서 막대 그림자를 연결한 선과 막대기가 이루는 각도를 7.2도라고 직접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시에네 지역까지
거리를 직접 측정했습니다. 요 두 가지만 알면은 360도일 때 둘레의 비율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지름이 D인 동전을 이용해서 대문자 D인 보름달을 가렸답니다. 그랬더니 동전에 정확히 가려지는 거리를 L이라고 했을 때 지구의 지름을 구하는 비례식을 세우시오. 자, 여기에서 작은 지름, 동전의 지름은 대문자 D인 그 달의 지름이 되겠죠? 요거의 비율은 눈에서부터 동전까지의 거리 L과 눈에서부터 달의 거리가 있겠죠? 달의 거리는 여러분한테 주어지면 달의 거리는 몇으로 주어지냐면요. 38만 킬로미터로 주어집니다. 요 식을 다시 써보면 스몰 d와 대문자 d는 거리 38만 킬로미터의 비율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3번. 달의 크기는 태양의 크기의 약 400분의 1이지만 지구에서 보았을 때 태양과 달은 거의 비슷한 까닭으로 보인대요. 왜 그럴까요? 400배나 작은데. 그렇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보다 400배나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크기가 비슷해 보이는 겁니다. 400배나 차이 나는 크기는 400배나 차이 나는 거리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00배 더 가까이 있다, 달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